안녕하세요, 임재빈입니다. 오늘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닌 프로젝터 언박싱입니다. 이게 바로 없어서 못 산다는 품절 대란템 삼성 더 프리스타일입니다. 저는 2차에서 구매에 성공했습니다. 이거 2차 라이브 방송 시작하고 진짜로 한 1분도 안 돼서 품절이 된 것 같은데 운이 좋게 구매에 성공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기존에 여기 이렇게 LG에 4K 프로젝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더 프리스타일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서 이 4K 프로젝터하고 어떻게 다른지도 나중에 비교해볼까 합니다. 바로 언박싱부터 진행해 볼게요. 정말로 예상은 했지만 이 박스를 받으니까 너무 작아서 놀라서 그냥 이렇게 줬어요. 실제로 거의 제 한 뼘보다 살짝 큰 정도, 아주 작은 박스라서 많이 놀랐습니다. 자, 삼성의 더 프리스타일 최대 254cm를 지원한다고 보여집니다. 상단에 보면 하얀색 손잡이가 있고요. 바로 뒤에 고민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먼저 스크린 사이즈에 대한 설명서가 있는 것 같은데 한글은 없네요. 여기 보면 최대 100인치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뭐야, 한글도 없고. 자, 위로 올려서 싹 제품을 꺼내면 됩니다. 이게 100인치까지 나오는 프로젝터래요. 이렇게 상단에도 삼성 로고가 적힌 스티커가 있는데 종이 재질이에요. 요즘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짠. 와, 진짜 조그맣다. 그 뒤에 이 철망 메쉬가 보이는데 여기에 스피커가 바로 보이네요. 리모컨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리모컨이에요. 그리고 박스 아래에는 더 프리스타일 사용 설명서가 있고 슈퍼패스트 차징을 지원하는 USB-C 아답터가 있어요. USB-C 케이블은 대략 2m가 조금 넘겠네요. USB-C 케이블 여기로 전원이 들어오겠죠. 전원이 들어오고 이거는 케이블을 고정해주는 역할인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고정해주는 클립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통 자체가 플라스틱 사출이 아니고 실리콘 케이스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약간 떠있죠. 완전히 탁 밀착되지 않고 살짝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터블용으로 고려하고 만든 제품이라서 실리콘 케이스 느낌입니다. 스티커를 벗겨보겠습니다. 리모컨에 배터리를 연결하니까 깜박깜박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지? 반가워요. 삼성 스크린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세요. 자, 와이파이 세팅도 끝났고 어느 정도 성능인지 프로젝터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더 프리스타일은 거치형이 아닌 포터블 프로젝터입니다. 요즘 캠핑 같은 게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볍고 작은 크기로 외부에 가지고 다니기 좋은 프로젝터라는 것이죠. 이 포터블 프로젝터를 여기에 있는 거치형 프로젝터하고 비교하는 것은 이어폰과 헤드폰을 비교하는 것과 같이 완전히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먼저 해드립니다. 여기는 이 거치형은 크고 움직일 수 없지만 해상도도 더 높고 더 밝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사용 중인 HU70LA는 4K 프로젝터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1500안시 루멘을 가진 제품입니다. 제가 제품을 빼서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거 뺐다가 다시 세팅하려면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픕니다. 현재 스크린에 딱 맞춰놓은 상태라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HU70LA는 수직 키스톤만 지원하고 이 수평 키스톤은 지원하지 않아서 스크린 한가운데에 렌즈를 딱 맞춰서 이렇게 세팅해 놨어요. 더 프리스타일은 2.7m에서 254cm, 즉 100인치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예요. 그리고 스펙을 안시 루멘이 아닌 LED 루멘으로 표기해 놨는데 550 LED 루멘이고 이 루멘을 환산하면 230 안시 루멘이 됩니다. 포터블용 프로젝터는 보통 이 정도 밝기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FHD 1920-1080을 지원합니다. 이런 비슷한 미니빔 프로젝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렴한 제품은 대부분 WVGA
854에 480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 사이즈에 FHD를 지원하는 제품이 거의 없더라고요. 테스트한 저희 사무실은 33평 아파트 거실이에요. 베란다 창 쪽으로 완전한 안막이 아닌 흰색의 우드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우드 블라인드 사이로 빛이 조금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스크린은 120인치 광학 스크린을 설치해놨는데 스펙상 피크 게인이 1.8인 제품입니다. 거리를 2.7m로 세팅하면 100인치가 조금 넘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밝기 균일도가 좋지 않습니다. 거리 2.3m에서 화면 사이즈 약 90인치 정도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밝은 낮에 우드 블라인드를 치고 이 정도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1500W) 프로젝터하고 비교해서 보면 차이가 확실히 보이네요. 하지만 이 정도도 광학 스크린의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일반 흰 벽에 쏘면 좀 더 어두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블랙이 포함된 화면을 보면 정말 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낮에 보는 건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밤에 어두운 환경에서는 꽤나 괜찮습니다. 스펙상 HDR10을 지원하는데 화면에서 HDR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HDR 지원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U70LA 같은 경우 HDR 콘텐츠를 재생하면 이렇게 화면 한쪽에 HDR 표기를 해주거든요. 캠핑하거나 어디 놀러가서 프로젝터로 영상 보기엔 아주 좋은 편입니다. 가벼워서 이동하기 좋고 막 설치해도 오토 스크린 기능이 있어서 거치형 프로젝터처럼 힘들게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로 편리하고 감성 넘치는 프로젝터입니다. 제가 잠깐 테스트하면서 불편한 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더 프리스타일은 아쉬운 점이 밝기 균일도가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고요. 가운데로 세팅했을 때 화면 가운데 아래쪽이 확실히 밝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밝기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더 프리스타일의 최대 강점인 오토 스크린 세팅이 되지만 가급적 각도는 틀지 않는 것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옆쪽에 쏘게 되면 이 밝기마저 상당히 아쉽게 되고 초점이 많이 틀어지더라고요. 한쪽은 글씨를 읽기 힘들 정도로 틀어집니다. 그리고 오토 스크린 세팅이 아직은 완벽하진 않네요. 정면으로 세팅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이 살짝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수동으로 화면 설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럴 땐 화면을 돌렸다가 다시 맞춰보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몇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평에 가까운 상태로 고정이 잘 안 됩니다. 이 수평에 가까우면 전면이 무거운지 고개를 계속 숙이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AS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리모컨에 음소거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볼륨 줄이려면 한참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내장된 스마트 OS가 타이젠 기반인데 이거 엄청나게 느립니다. 부팅은 빠른데 컨트롤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요. 또 리모컨을 눌렀을 때 딜레이가 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벽돌이 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눌러도 작동이 안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원을 눌렀을 때 전원이 꺼지면 다행인데 전원이 안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꺼지긴 하더라고요. 신형 OS가 렉도 걸리고 버벅일 때 답답함이 좀 가장 큽니다. OS 최적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프로젝터 소음은 어떨까요? 프로젝터는 기본적으로 소음이 있죠. 비슷한 곳에 두고 50cm 거리에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기본 노이즈는 약 32dB이고 HU70LA를 켰을 때 39.5dB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더 프리스타일은 35dB 정도로 소음 레벨은 더 낮습니다. 다만 세팅할 때는 렌즈 움직이는 소리가 있어서 40dB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음 자체는 더 프리스타일이 팬이 더 빠르게 돌아가는 소음이라서 조금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오늘 더 프리스타일 구매해서 언박싱하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막 품절 대란으로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일단은 제가 기대하지 않은 밝기하고 해상도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기대가 컸던 오토 스크린 기능이 좀 더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사용할 때도 아무렇게나 놓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수평은 가급적 맞춰놓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탑재된 타이젠 OS는 최적화가 될까요? 삼성에서 보시면 꼭 좀 최적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상당히 험난합니다. 올해 2022년도인데 이 OS 속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저는 런칭 2차로 구매해서 배터리 팩까지 받으니까 뭐 일단 가성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이 배터리 팩이 빠진 현재 혜택은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기본 기능 위주로 살펴봤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사용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클릭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